인연이 있는 귀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돈의 정의, 즉 돈의 본질에 대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돈은 사실 에너지의 한 형태이자 전도체이며 그 흐름은 각기 다른 에너지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오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사람이 돈을 쫓으면 다리가 부러져라, 달려도 못 잡고 돈이 사람을 쫓으면 8개의 다리가 있어도 도망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래의 기술들을 터득한다면 돈은 사방팔방에서 끊임없이 당신에게로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항상 돈을 벌지 못하는지 혹은 벌어도 지키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적 차원에서 돈은 자기장의 표현이며 자기장의 본질은 바로 주파수의 진동입니다.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기장은 강해지고 돈에 대한 인력 또한 커집니다. 그러므로 돈은 일종의 자기장으로서 반드시 유통되어야 하며 그 자체에 운행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 매일 자신의 재정적 동력을 더하고 싶다면 댓글에 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부유하다 라고 남겨 재물의 주파수를 높여보세요. 누구나 돈이 현실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돈을 위해 힘들게 살아가며 온갖 고난을 겪어도 이상적인 재정 상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가난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싶다는 갈망이 클수록 뜻대로 되기 어렵다고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심코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수확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돈은 물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모두 세상의 근원과 가깝습니다. 물은 정해진 형태가 없어 어디에 두든 융화될 수 있고 만물을 길러냅니다. 물은 가장 메마른 곳으로 흘러가 초목을 키우며 무아의 경지에 이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3가지 기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유동성입니다. 돈은 물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사람의 손에서 저 사람의 손으로 흐릅니다. 그것은 어떤 고정된 주인의 소유가 아니며 오직 유동할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돈은 고인 물처럼 가치가 없습니다. 둘째, 봉사성입니다. 물이 생명을 기르듯 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사명을 가집니다. 돈은 자신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 자신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셋째, 창조성입니다. 물이 만물을 운행하듯 돈 또한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 과학적 성취, 유형의 물체들은 모두 돈의 결과물입니다. 동시에 돈은 행복, 기쁨, 만족, 지위, 권력과 같은 무형의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산, 고통, 다툼, 파괴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돈의 이 3가지 특성을 파악하면 돈을 버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이 도리를 진정으로 꿰뚫어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을 깃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수확은 한정되어 있듯이 더 효율적인 방법은 물이 스스로 당신 쪽으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준 후에 오는 자연스러운 보상입니다. 당신이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당신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할수록 받게 될 재정적 보상도 더 커집니다. 오직 돈에만 집중하고 자신만을 위해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돈만 볼 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가치를 창출할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물을 깃는 사람이 물만 볼 뿐 어떻게 물줄기가 자신에게로 오게 할지 고민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은 에너지의 전도체이며 그 흐름은 각기 다른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에너지는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당신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 빠졌을 때는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의 유혹이 미친 듯한 쇼핑, 화려한 옷, 맛있는 음식과 같은 물질적 형태로 나타나 당신을 끌어들이는 가짜 에너지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소용돌이에 빠지면 즐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소비해야 하고 심지어 더 많이 소비해야만 합니다.
작은 자극으로는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자극의 역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예전처럼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낮은 에너지 단계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해도 질 때가 있습니다. 차를 오래 타면 정비가 필요하듯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낮아졌을 때는 바로 자신을 돌봐야 할 때입니다. 이때 당신의 영혼에 문제가 생겨 더 이상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영혼을 돌보며 마음속의 잡념을 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가짐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좌의 숫자에만 집중한다면 당신의 감정은 쉽게 좌우될 것입니다. 당신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오직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높여야만 더 높은 주파수의 재물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돈을 이해하는 방식이 돈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돈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이해할 때 비로소 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진심으로 내면의 에너지를 높이면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자산이 내면 의식의 에너지를 통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이 기본 원리를 명확히 이해한다면 저는 당신이 빠르고 강력하게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마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첫 번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길지만 분명 당신의 평생에 도움이 될 것이니 부디 모든 일을 잠시 접어두고 귀에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세계에는 온갖 종류의 동물, 식물, 미생물, 자연 그리고 상품이 있습니다. 우리 뇌 속의 인식 또한 3차원 세계에서 형성됩니다. 삶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3차원 인식을 사용해 해결하려 합니다. 이는 2차원 세계에 사는 개미와 같습니다. 개미가 문턱을 넘어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3차원 세계의 인간에게는 가볍게 들어서 문턱을 넘겨주면 그만입니다. 이 작은 예시는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사용하면 낮은 차원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도리를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3차원 세계에서 자산을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식 차원을 높여 4차원 세계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4차원 세계란 무엇일까요? 4차원 세계는 사실 정념의 세계, 즉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진 미시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4차원 세계의 에너지 파동이 공명하고 간섭하여 형성된 것이며 자산도 포함됩니다. 부처님은 인류 최초로 이 진실을 간파하셨기에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SHC 콩콩 지시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습니다. 3차원 세계는 본래 텅 비어 있으며 오직 에너지 파동만이 존재합니다. 에너지 파동이 동기화되고 공명하며 간섭하여 이미지를 만들고 기본 입자를 형성합니다. 기본 입자들이 결합하여 유형의 물질, 즉 색센을 만듭니다. 물질이 소멸하면 그것은 다시 무형의 에너지 파동, 즉 공콩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부의 본질 또한 재정 에너지 파동이 공명하고 간섭하여 물질적 자산을 형성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재정 에너지 파동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가입니다.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내면 의식에서 오고 다른 하나는 외부 공간에서 옵니다. 이 두 에너지 파동 그룹이 동기화되고 간섭할 때 자산이 현실화됩니다. 현재의 문제는 당신이 내면 의식 속에 부에 대한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에너지 파동은 지속 가능하고 강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외부 공간의 유사한 에너지 파동과 공명하고 연결되어 이미지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만을 현실화할 수 있으며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의식 속에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사고 습관을 심어내면 의식의 에너지가 성장하고 강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생각만으로 당신의 뇌는 어떤 에너지 파동과 기본 입자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존재합니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완전하므로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베풀고 기여하고 관대하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바로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 파동입니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 겪는 모든 일, 삶에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은 당신의 재정 에너지 파동을 키울 기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3차원 인식에 따라 거꾸로 살아가며 쟁취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동기화된 에너지 파동을 발산함으로써만 얻음을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세상의 진상을 꿰뚫어보고 더 이상 헛된 꿈속에서 헤매지 않기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만약 당신이 꾸준히 집중하여 자신의 재정 에너지 파동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외부 공간에서 같은 주파수의 에너지 파동을 찾아내어 간섭하고 불로 현실화될 것입니다. 당신 주위의 맨손으로 큰 사업을 이룬 사람들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수년 동안 자신의 재정 에너지 파동을 집중적으로 키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재정 의식과 에너지 상태는 항상 안정적이고 집중되어 있으며 극도로 강력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자신의 내면이 본래 완전하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외부 세계가 공콩이면서 색과 다르지 않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제가 방금 한 말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서 당신은 분명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을 신성한 태도로 대하며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재정 에너지 파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모든 부의 현실화는 단지 당신 내면의 재정 의식 에너지의 반영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의 내면이 굳건하지 않고 내면의 공사가 견고하게 지어지지 않았으며 내면의 재정 에너지가 아직 약하다면 외부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당신의 재정 에너지 파동을 강력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하나 해보십시오. 좋아요를 한번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은 에너지를 번 것입니다. 당신이 즐거울 때 당신은 에너지를 얻은 것입니다. 당신이 나눌 때 당신은 다시 에너지를 축적한 것입니다. 이 에너지의 흐름들은 모두 부의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에너지를 모으는 데 집중하십시오. 당신에게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모으십시오. 당신에게 성취감을 주는 에너지를 축적하십시오. 계좌의 돈은 단지 숫자일 뿐이고 빚더미의 돈은 단지 부정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부의 진정한 비밀은 당신 마음속의 즐거움, 충만함, 만족감에 있습니다. 그 에너지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온 마음과 사랑으로 일하며 다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그런 에너지로 일할 때 돈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성격이 온화하며 조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에너지 주파수는 안정적이고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출 줄 알며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지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압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돈 때문에 자신을 잃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리듬이 있어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속도를 내야 할지, 언제 놓아주어야 할지, 그리고 언제 끝까지 인내해야 할지를 압니다. 이런 종류의 자기장은 특히 좋은 사람, 좋은 일, 그리고 행운을 그들에게로 끌어들이기 쉽습니다. 당신은 눈치채셨습니까? 내면이 안정된 사람들의 에너지는 항상 복리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을 할 때 A를 해서 B를 얻고 그 일이 끝나면 다시 A를 해서 B를 얻습니다. A를 하지 않으면 B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A를 해서 B를 달성한 후 B에서 A로부터 얻은 큰 감정적 가치를 통해 C로 이어지고 C에서 D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항상 유동 상태에 있으며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흐르든 그곳에서 불을 끌어들여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안정된 에너지 주파수는 당신에게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감이 있을 때 당신은 자신감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즐거울 때 당신은 기쁨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건강할 때 당신은 건강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이 풍요로울 때 당신은 번영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한 사람이 재정적 폭발기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평소에 축적한 모든 에너지는 조금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들은 당신이 모르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 당신이 어디를 가든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축복으로 가득한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은 부의 암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돈이 힘들게 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에 의해 끌려오는 것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의 선함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자비심을 소중히 여기며 어떤 사람은 당신의 자신감을, 어떤 사람은 당신의 즐거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들은 다시 복리를 낳을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높을수록 부의 현실화는 더 많아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마치 부가 우리를 피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피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불평, 걱정, 두려움, 의심과 같은 당신 몸에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한 가지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번 후에야 즐겁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즐겁고 낙관적이고 긍정적일 때 돈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너무 많은 압박을 주지 마십시오. 달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은 손을 놓아 보내주십시오. 먼저 당신 삶의 감정적인 쓰레기들을 청소하고 자신에게 잡념 없는 깨끗한 마음, 당신을 소모시키는 감정이 없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때서야 당신의 모든 정신력이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당신의 흡인력과 매력이 진정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석 덩어리도 진흙으로 뒤덮여 있으면 그저 진흙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 진흙을 걷어내야만 다른 자석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서둘러 일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당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에너지 주파수를 다시 조절하십시오. 도끼 갈 시간을 아끼면 뗄나무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야기에 따르면 두 나무꾼이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덕수,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재호였습니다. 그날 밤 덕수는 뗄나무 한 짐을 더하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하러 가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반면 재호는 시간을 내어 도끼를 갈았고 다음 날 산에 갈 때 숫돌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덕수가 먼저 산에 도착하여 쉴 틈도 없이 빠르게 꽤 많은 나무를 베었습니다. 재호는 늦게 도착했지만 도끼날이 날카로워서 금방 덕수를 따라잡았습니다. 정오가 되자 재호는 잠시 쉬면서 도끼를 다시 갈고 나서 계속 베어도 늦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산사나무 열매를 먹고 싶어 하니 가는 길에 좀 따가자고도 말했습니다. 덕수는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쉴 때 자신은 뗄나무 한 짐을 더 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일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을 때 덕수는 겨우 뗄나무 6짐을 벤 반면 재호는 9짐을 뱄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산사나무 열매도 좀 땄습니다. 덕수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도 없었는데 왜 당신만큼 많이 베지 못했을까?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무를 베는 데는 기술과 힘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손에 있는 도끼야. 나는 자주 도끼날을 가장 날카롭게 갈지만 당신은 전혀 도끼를 갈지 않지. 나보다 더 많은 힘을 썼을지 몰라도 당신의 도끼는 점점 무뎌지니 당연히 더 적은 나무를 벨 수밖에. 만약 당신이 자주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들도 무뎌질 텐데 어떻게 부의 암호를 쉽게 볼 수 있겠어. 그러므로 당신은 분명 황금산 위에 앉아 있으면서도 매일 구걸하는 신세로 살아가고 심지어 종종 결핍 때문에 울고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삶이 어디에서나 불만족스럽고 하는 일마다 순조롭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 내면 깊은 곳의 결핍감이 인연을 모아 일으킨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저는 당신에게 결핍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결핍감이 당신의 사업과 재산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당신 삶의 행복을 어떻게 해치는지, 그리고 그것의 한계와 속박에서 벗어나 당신의 삶이 이제부터 장엄한 기세로 빛나게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결핍감은 인간의 가장 큰 정신적 종양 중 하나이며 풍요롭고 원만한 삶으로 가는 길에 있는 가장 큰 믿음의 교착점이자 사고의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중시하지 않고 관리하는 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당신 삶의 전 여정에 퍼져나가 본래 다채롭게 빛날 수 있었던 삶을 칙칙하고 무색하게 만들고 고요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결핍감으로 가득 차서 생기 없는 시체처럼 보이며 인생이라는 바둑판의 낮은 층에 영원히 갇혀버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핍감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그것은 당신이 불행하고 순탄치 않게 사는 원인이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결핍감을 가진 사람의 심리적 꼬리표 공식은 나는 이것저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 또는 만약 내가 그것이 부족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가난해 돈이 많았다면 행복했을 텐데 나는 능력이 부족해. 그 기술이 있었다면 수입이 더 높았을 텐데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음을 나눌 친구가 있었을 텐데 나는 기회가 부족해. 기회가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훨씬 나았을 텐데 나는 조건이 안 좋아. 우리 집도 다른 사람처럼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컨대 결핍감은 당신이 무력하고 무능하며 도움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는 감정, 인식, 그리고 생각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감정, 생각, 갈망과 같은 정신활동의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대답은 당신의 인식을 뒤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 감정, 욕망은 일종의 물질이며 에너지, 주파수, 그리고 정보 경향을 가진 기본 입자 덩어리입니다. 감정의 질, 갈망의 정도가 바로 이 기본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와 정보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 입자들은 당신의 몸 안에 퍼지면서 동시에 몸 밖으로도 퍼져나갑니다. 만약 그것들이 부정적인 감정 속성과 사악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양이 충분히 크다면 당신의 세포 구조를 변화시켜 나쁜 생각 하나를 악성 종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본 입자들은 또한 외부로 확산되어 같은 부정적인 성질을 가진 현실 세계를 끌어들이고 공감하며 그려냅니다. 당신은 매우 분명하고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결핍감을 심하게 가진 사람은 보통 체질이 약하고 손발이 차가우며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삶은 순탄치 않고 불만이 많으며 다툼이 잦고 불운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핍감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사실 그것은 당신의 뇌에서 비롯됩니다. 고대시대의 인류의 생존 환경은 매우 혹독했으며 어떤 작은 소리라도 뇌는 위험 신호로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기 보호 기능은 진화하여 오늘날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선천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신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한참 동안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그것은 당신에게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기회가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조건이 안 좋고 운이 없다는 꼬리표를 붙일 것입니다. 뇌가 당신에게 이런 결핍의 꼬리표를 붙이면 당신은 마치 손오공이 금고에 묶인 것처럼 순종적으로 변하고 제한되며 속박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뇌에 의해 결핍감의 꼬리표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 사고 체계, 가상 세계에 의해 미혹되어 더 이상 당신의 본래 진실한 자아를 보지 못하고 되찾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당신의 본래 자아, 그 진정한 당신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풍요로우며 놀라운 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주머니, 지혜, 재물, 그리고 기쁨은 사실 불교가 당신에게 추구하라고 권하는 자신감이며 유가가 당신에게 찾으라고 이끄는 성심 생신이며 도가가 당신에게 기르라고 바라는 원신, 유안셴이며 왕양명이 당신에게 발견해야 한다고 가르친 양지, 리양즈입니다. 결핍감은 강력한 인과 연쇄를 낳아 당신을 삶의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것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왜냐하면 그 인과 연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결핍감 때문에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력하며 무능하다고 여기고는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여 가난 속에서 가만히 누워 삶을 어둡고 빛 없게 만들 것입니다. 혹은 당신은 밖에서 힘껏 쟁취하려 했으며 마음속의 결핍을 채우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노력해서 조금 얻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더 어려워져 더 이상 쟁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붙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사실 당신이 계산 없이 베풀고 기여하고 보시했던 것에서 쌓인 복덕의 잔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이 결핍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당신은 관대해질 수 없고 기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수 없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도 손을 벌려 구걸해야 하는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보시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복덕 은행 장호는 많을 수 없으며 당신은 인생이라는 바둑판의 낮은 층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볼 때 당신의 사업, 재물, 친밀한 관계, 마음을 나누는 친구, 능력, 지혜, 사업 기회, 기쁨과 행복은 모두 결핍감에 의해 억제되고 속박되며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본래 당신 안에 가득한 사랑, 에너지, 재능, 기쁨, 그리고 지혜를 밖으로 나누어 그로부터 중생이 당신에게 보답하는 사랑과 재물을 얻고 풍요롭고 여유로우며 즐겁고 원만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결핍감 때문에 당신은 뇌가 만들어낸 환상에 의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비극적이고 뒤바뀐 삶의 양식입니다. 당신은 결핍감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눈부시고 웅장하며 마치 신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맨손으로 창업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가난한 청년이 대학에서 농업기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에 그는 전혀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가 어떻게 이 막다른 국면을 타개하고 매년 수억 원을 버는 사장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지만 기술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세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진심과 이익 공유 모델을 사용하여 사진 기술이 매우 좋은 동창 한 명을 설득하여 사진 스튜디오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사업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업 지분, 비즈니스 모델, 기업 경영, 국학 등 다양한 교육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들은 대부분 기업 사장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바로 양질의 잠재 고객 그룹이었습니다. 수강생 그룹에 들어간 후 그는 적극적으로 모든 사장과 친구가 되었고 각자에게 무료 기업가 프로필 사진 촬영권을 선물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그는 많은 사장들과 교류하고 많은 고객들이 다시 서비스를 구매하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주도록 유도했습니다. 숏폼 비디오 열풍이 불자 그는 다시 기회를 잡아 기업을 위한 숏폼 비디오 제작 및 운영 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전 모델을 다시 적용하여 많은 회사의 숏폼 비디오 외주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어 회사 규모를 점점 키우고 수입을 높였습니다. 만약 그가 결핍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면 분명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역발상의 기적적인 조작을 몇 번이나 활용했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러니 부디 저의 다음 조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삶의 양식을 바꾸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든 당신은 본래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어 있는 상태로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본래 초부유하며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더 나아지게 도울 수 있을 만큼 부유하고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유합니다. 당신이 결핍감을 느끼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뇌가 만들어낸 환상과 인식의 장애물에 묶여 당신이 본래 가진 풍요로움을 기꺼이 내어주어 기여하고 보시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당신이 망상에 빠지지 않고 일이 거꾸로 되지 않게만 한다면 당신은 비범한 지혜를 발휘하여 풍요롭고 행복하며 원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핍감이야말로 가난의 궁극적인 근원입니다. 저는 마음속이 진정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오랫동안 기여하고 보시하는 사람들은 결코 돈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속이 충분히 가득 차고 당신이 그 충만함을 나눌 때 당신의 삶 또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를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자신감을 갖고 댓글란에 사방팔방에서 재물이 내게로 쏟아져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당신의 복덕이 당신을 도와 더 많은 좋은 일과 좋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은 연결을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시에 기쁘게 이 선한 지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공덕이 무량할 것입니다.